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입니다. 8번째 멤버십 코스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벡터 미분 연산자 라플라시안을 끝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테일러 급수 이야기합니다. 테일러 급수, 영어로 테일러 시리즈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테일러 급수를 전개한다.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테일러는 사람 이름인데 누구냐면 브룩 테일러입니다. 브룩 테일러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685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1687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왔죠. 그래서 뉴턴 시대 때 사람인데 뉴턴이 한참 활약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뉴턴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이렇게 브룩 테일러 이름 같은 사람은 그 이름 옆에 이렇게 FRS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거는 명예 호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Fellow of the Royal Society, 왕립협회의 펠로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왕립협회는 바로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한 것으로, 여기 왕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헌장을 줬다라고 하는 뜻이고, 저 로얄 소사이어티는 당시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분야들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학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펠로우를 이제 선발하는데, 이렇게 펠로우로 선발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입니다. 뉴턴도 펠로우였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보면 이름에 이 펠로우, FRS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브룩 테일러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 칼리지, 성 요한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여러 개의 칼리지로 되어 있고, 칼리지 하나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칼리지마다 특색이 있는데, 성 요한 칼리지도 또 우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그런 칼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이 12명 나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물리학 분야는 3명. 누구냐면 폴 디락, 그 다음에 막스 본, 그 다음에 작년에 반 펜노스, 일반 상대성을 받았죠. 펜노스, 이 세 사람이 물리학자로서 이 세인트 존 칼리지를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뛰어난 수학자였고, 광범위하게 알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으로 제일 유명하냐면, 이 테일러 급수를 발견한 것으로 제일 유명하고, 이 테일러 급수는 노상 우리가 이용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테일러 급수와 연관돼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룩 테일러는 뉴턴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 왕립협회의 총무가 이 사람이 지내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 누가 해석학, 미분 적분을 만들었느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심사하는데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6살의 젊은 나이에 뉴턴보다도 더 일찍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테일러 급수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여러 항으로 전개한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면 fx를 테일러 급수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때 fx가 테일러 급수로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fx를 무한히 여러 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이렇게 무한히 많은 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테일러 급수로 전개 가능한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fx는 A는 어떤 한 점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F1에 이렇게 쭉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여기 F1, F2가 있고, 요거 1-2 팩토리얼이 있죠. 그러면 더하기 1 over 3 팩토리얼 F3 그리고 X-3의 3승. 네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1 over 4 팩토리얼 하고 F4 하고서 X-A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쓰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테일러 급수입니다.
이 테일러 급수에서 여기 F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위첨자를 이렇게 가로로 넣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함수입니다. 여기서 fna는 fx를 n번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그 도함수 값을 어디에서 구했어요? a라는 점에서, a라는 위치에서 구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n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많이 더하죠. 이렇게 무한히 많이 더하면 좌변과 우변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성립하는데, 자, 이 급수를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fx가 a라는 상수항, x-에 비례하는 항, x-a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저 a, b, c, d 이 개수, 이건 상수입니다. 이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하냐면, 네, 일식의 양변에 x는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a를 대입하면 보니까 뭐만 남겠어요? a만 남고 다 없어지죠. 그래서 a는 fa, 첫 번째 항이 f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냐? 1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상수항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b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c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 식이 나왔다면 여기에다가 또 x는 a를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째 항, 우변에 첫째 항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죠. 그래서 b가 나왔어요. 그래서 b는 무엇입니까? a에서 첫 번째 도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2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3은 어때요?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양변에다가 a를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나왔어요? b가 나오죠. c가 나오죠. c는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2 팩토리얼하고 f2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3식의 양변을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3 곱하기 2하고 1 곱한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x-a 항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제 d, 이제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테일러 급수는 우리 바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테일러 급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함수 fx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fx가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fx를 알려면 x인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fx1, x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fx2, f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fx3, 이런 함수값들을 몇 개 알아야 됩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무한히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함수 fx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x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x 영역에서 함수값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일러 급수란 무슨 뜻이냐면, 테일러 급수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저기서 x를 알기 위해서 우리 무엇만 알면 되냐면, 요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도함수, 그 자리에서 a라는 자리에서 함수값, a라는 자리에서 첫 번째 도함수값, a라는 자리에서 두 번째 도함수값,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자리에서 도함수값만 알면,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a라는, 요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a라는 위치에서 그 함수값, 첫 번째 도함수값, 두 번째 도함수값, 세 번째 도함수값만 알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 위치에서의 정보만 알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위치에서 무한히 많은 도함수만 알면 전체 함수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처음엔 어땠습니까? 이 함수값을 전 위치에서 다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테일러 급수는 하나의 위치에서 그 함수값의 도함수들만 다 알면 이 옆에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기에 있는, 여기 한 위치의 정보만 알 것 같으면 함수 전체 모든 정보를 다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배우고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무슨 이야기 듣냐면,
우리 부처님이 어떻다는 이야기 듣습니까? 부처님이 어때요? 보리수 밑에서 앉아 있다가 쭉 하다가 어때요? 깨달았죠. 깨달으면서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알았죠. 보리수 밑에서 생각만 했는데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이게 나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진짜로 모든 걸 다 안다, 아는 방법은 도대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테일러 급수입니다. 한 위치에서 어떤 함수에 대한 정보를 다 알면 모든 위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테일러 급수를 보기는 했지만 정말 한 위치에서의 정보만 알 것 같으면 모든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 한번 진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함수가 1차 함수라고 하겠어요. 함수가 1차 함수라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x는 제로에서, a를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x는 제로에서의 값은 뭡니까? b죠. 그 다음에 1차 도함수 값은 뭡니까? a죠. 그 다음에 2차 도함수 값부터는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모든 도함수를 다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 A하고 B 두 개만 알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네, 전체 함수의 모양을 다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 B값하고 요 점에서 기울기만 알 것 같으면 네, 이거 전 공간에서 fx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1차 함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생각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2차 함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 경우는 어때요? 네, 이 경우는 F0, F1, F2 까지만 알면 그 다음은 다 제로죠. 사실은 저 세 개, 그래서 A, B, C 세 개만 알면 F0, F1, F2 이걸 안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2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점에서 저 세 개의 값만 알면 요 전체 함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2차 함수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3차 함수는 하나가 더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만 알면 되겠어요? F0, F10, F20, F30만 알고 그 다음은 다 0이 되겠죠.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꼬부라진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정보만 알고 여기에 이렇게 꼬부라진 걸 안다는 거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 많은 곳에 가서 막 이상하게 꼬부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함수만 충분히 많이 알 것 같으면 그 꼬부라진 것을 여기만의 정보만으로 다 알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네, 그래서 테일러 급수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모든 위치에서 모든 변수값에서 그 함수값을 다 알아야지만 정의가 되지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할 것 같으면 한 변수값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모든 함수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테일러 급수를 아까 정의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정의한 건 이렇게 정의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fx를 어떤 x값을 fa의 값으로 fx값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a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a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여기에 x의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fx 위치죠. 어떤 걸 알아요? fxa를 아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가 그대로 똑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x하고 x 플러스 a가 대응하는 게 여기하고 여기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a하고 x가 대응하는 게 요거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써 있는 건 뭐예요?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거 차이가 바로 하나는 x-a고 여기는 x-a고 여기는 a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테일러 급수를 이런 모양으로 써놓으면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근사식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이렇게 이제 써놨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테일러 급수는 어떻습니까? 무한히 많이 더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맞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A 값이 무엇이든, 다시 말하면 X에서부터 A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든지 간에 X에서의 값을 무한히, 더함수 값을 무한히 알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X-A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테일러 급수인데, 이것은 A 값이 무엇이든지 언제나 성립하지만 만약 A가 굉장히 작다면, A가 1보다 굉장히 작다면 우리 어떤 근사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두 항만, 우변에 두 항만을 취해도 됩니다. 왜 그럽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A의 제곱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A가 0.001이라고 하면 A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0.00000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떤 값을 구했다고 하면 소수점 여섯째 자리는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근사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이런 근사식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근사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1 플러스 A의 n승은 1 더하기 NA다. 여기서 조건은 뭡니까? 저 n 값은 어떤 값이든지 좋아요. 꼭 정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분수도 좋고 뭐 무리수도 좋고 다 좋은데 단지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냐면, 자, fx가 무엇이면 되겠어요? xn이면 되겠죠. 그래서 xn을 저 f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x 플러스 a의 n승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되는데, 만약에 A가 작다면 xn승 더하기 n, xn-a 이렇게 되겠죠. 이 양식에다 양변에다가 x는 1을 쫙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근사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 근사식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바로 테일러 전개로, 테일러 급수로 간단히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 근사식을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함수,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있으면 이 지수함수를 우리가 무한한 그 몇 급수로 전개한 거 있죠. 이게 바로 테일러 급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테일러 급수인데 저 fx에다가 ex를 대입합니다. ex를 대입하면 이것의 더함수는 뭐가 됩니까? 항상 ex는 더함수 구해도 계속 ex죠. 그래서 자, 거기다가 모든 값에 대해서 전부 더함수가 ex니까 이 테일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합니까? ex는 하고서 여기다 무엇을 대입하냐면 a가 제로라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 성립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테일러 전개 2의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에서 쭉 무한히 가는 이 전개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또 무엇의 전개도 구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x나 사인 x의 전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전개는 이렇게 됐다면 코사인 x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x의 전개는 저기서 지수함수의 전개 중에서 짝수항들만 쫙 살아남습니다. x의 짝수 몇 수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돼서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sin x는 어떻게 되냐? sin x는 첫 항이 x가 됩니다. 그리고 x 3승인 항, x 5승인 항,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해서 x 1 나누기 7 팩토리얼하고 x 7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x가 1보다 작다면 우리 지수함수나 코사인이나 사인의 근사식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사식 이용할 것 같으면 2의 x는 지수함수는 1 더하기 x라고 근사할 수가 있고, 코사인 x는 그냥 1이라고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x가 작으면 x까지는 우리가 취하지만 x제곱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기에 코사인 x에 전개한 건 x제곱이 바로 그 다음 항이니까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첫 항 x니까 사인 x는 x라고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테일러 전개는 여러 군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전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었죠. fx는 n 팩토리얼 분의 1, 그 다음에 f의
n번 미분한 도함수를 a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x-a n승 이렇게 한 저 테일러 곱수도 있는가 하면 fx 플러스 a는 n 팩토리얼 분은 그대로고 fn의 x에서 구한 다음에 a n승 곱한 이런 테일러 곱수가 있죠. 이런 테일러 곱수를 기억해 놓으면 우리 앞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Mathematics for Physics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